지금까지 소장 작성과 제출부터 첫 재판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판일을 변론기일이라고 한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과정을 멀리 위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변론기일이 끝나고 판결 선고, 이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이제 큰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면 되겠죠. 일단 첫 재판일에 출석하시면 판사님 성향 또는 재판 진행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 시간 전에 미리 방청석에 앉아 계시면서 앞 사건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사님의 스타일을 알면 막상 내 사건 진행할 때 덜 당황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사님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 진행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일에 당황하지 마시라는 차원입니다. 어떤 판사님은 재판일에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 자리에 출석한 당사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가령 원고가 다음 재판일까지 이 부분을 더 설명해 보세요, 또는 이 증거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고는 어떠한 입장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급적 본인이 말하는 것은 삼가고 양 당사자가 하는 말만 듣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할 것인지만 확인하는 판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가급적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할 생각이시거나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아무래도 판사님의 스타일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의 스타일과 소송의 결과를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일에 판사님이 막 무섭게 한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판사님이 내 말에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고 따뜻한 말씨였다고 하더라도 내 소송의 결과가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 판결문을 받아봐야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은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쓰는 단어나 질문의 내용 등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긴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의 스타일이 어떠하든 간에 보통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충분한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이 어느 정도 완료되기 전에는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재판일이 간단한 사건에서는 한 번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는 수차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덕배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는데 원고인 저만 출석을 하고 피고인 덕배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출할 증거가 없죠. 그래서 재판을 마쳐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판사님이 먼저 그럼 재판을 마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론 종결 또는 결심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요, 법원은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사건이 2021년 11월 30일 15시 30분 열린 변론기일에서 변론 종결이 되면 법원은 이날까지 법원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로 판결을 하죠. 만약 이날 변론 종결이 되었는데 나중에 덕배가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 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 즉 재판을 다시 여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더 이상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판사님은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월 15일 10시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거나 그럼 결심하고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월 15일 10시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정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재판일에 덕배 또는 덕배의 변호사가 출석을 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꽤 여러 가지인데요. 덕배가 자기도 증거를 제출하겠으니 오늘 재판을 마치지 말고 재판일을 또 지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의 양 당사자는 앞으로 찾을 증거가 더 있다거나 감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주장에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오늘 재판에 이어 다음 재판일을 지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 기일 속행하고 다음 기일은 2022년 1월 15일 13시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기서 속행이란 단어는요, 쉽게 말해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고요. 판사님은 가급적 출석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일정으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아니면 제 대여금 사건에는 해당이 없지만 소송 진행 중에 아직 시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관련된 다른 재판의 결과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건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다음 재판일을 지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 기일은 추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추정이란 추후에 다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일을 추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양 당사자는 재판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몇 번의 변론 기일이 있을 것인지는 지금은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변론 종결이 되고 판결 선고가 되는 과정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 재판일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1심 재판 절차가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소송 중에 있을지도 모를 조정 절차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맞춤법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